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잠 투베이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자는 사람은 전혀 문제 없는데요. 잠을 한번 못 자보면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겁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그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생겨서 더 못 자는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자는 잠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해서 몸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듯이 잠자는 것을 스스로 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잠자는 시계, 그 생체 시계라고 하잖아요. 그 생체 시계가 지구가 갖고 있는 시계, 즉 손목에 있는 24시간의 시계하고 좀 어긋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지구의 시계하고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시키는 대로 생활하게 되면 하루에 30분씩 또는 1시간씩 밀려가게 되거나 변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체 시계는 굉장히 민감해요. 잠을 잘못 자는 습관이 만들어지거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되면 괜히 잠이 안 오고 중간에 깨는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시계를 잘 규칙적으로 만들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 뇌의 변화, 즉 생체 시계의 노화,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 또 피곤의 적은 정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잠자는 습관을, 올바른 습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을 잘 자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알려면 그냥 몇 시에 자세요, 몇 시에 깨세요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람마다 자는 시간, 깨는 시간, 또 낮에 받는 스트레스, 또 낮에 활동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증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면 잘 잔다라는 거죠. 프로세스 S라고 합니다. 잠에 대한 욕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별게 아니라 낮에 아침에 자고 나면 피곤한 게 쌓이는 거예요. 그 피곤한 정도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단위가 ATP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ATP가 깨지면 ADP도 되고 나중에 아데노신으로 바뀌게 돼요.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 부산물인 아데노신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는데 특히 생체시계, 잠자는 걸 조절하는 뇌하수체에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몸에 피곤을 만듭니다. 즉 아데노신이 많이 쌓일수록 피곤해지고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잠자는 세포, 수면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낮에 운동하고 햇빛 쬐고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는 피곤한 걸 만드는 거고 이거는 결국 뇌에서 아데노신을 많이 만들어내서 잠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적절히 운동하고 활동하시는 거는 잠을 자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지는 않는 한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10,000보, 20,000보씩 걷는데 한 7,000보 이상 걸으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한 7,000보 이상 정도는 매일 걷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보시면 충분히 경험하는 일인데요. 비행기에서 12시간, 13시간 잠 안 자고 도착해서 또 10시간 이상 관광하고 움직이면서 피곤한 게 쌓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요. 그 이유는 그 시간에 한국이 낮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시차라고 얘기를 해서 시차가 안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차가 안 맞는 이유가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피곤하니까 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걸 조절하는 거를 생체 시계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자고 깨는 리듬을 생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생체 시계가 있는 부위는 머리 정중앙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이 부위가 낮에 빛을 쬐게 되면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 생체 시계를 깨우는 부위가 빛입니다. 낮에 햇빛을 쬐고 그 햇빛을 눈으로 받게 되면 생체 시계가 꺼지지 않고 켜지게 되고 이 생체 시계는 다시 우리 몸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빛 이외에도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있죠. 즉 움직임입니다. 아까 프로세스 S, 잠에 욕구일 때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적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 또 내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업무에 집중하는 거, 이 자체가 생체 시계를 켜게 만듭니다. 시동을 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켜지다가 생체 시계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빛이 꺼지고 해가 지고 밤에 활동량을 줄이게 되고 움직임이 적고 긴장을 적게 하게 되면 생체 시계가 자극이 적어지게 되니까 꺼지게 됩니다. 또 이때는 아까 잠의 욕구, 피로한 거,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잠의 욕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우리는 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자다가 생체 시계가 다시 켜지는 시간으로 도래되죠. 즉 아침에 햇빛이 해가 일출이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적정한 시간에 알람을 울려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되면 생체 시계가 켜지고 그때 아데노신이 제로가 되어 있다가 조금씩 다시 쌓이면서 다음 낮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더라도 생체 시계가 낮으면 못 자는 거고요. 생체 시계가 자라는 시간이 되더라도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또 못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리듬, 생체 시계가 망가져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 운동은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몸이 피곤한 강도를 서서히 높여주고 또 자는 시간에 맞춰서 빛을 차단하고 움직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C, 프로세스 S, 즉 잠의 욕구와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걸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